이 증권사 보고서가 하루에도 굉장히 발간되는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 증권사 보고서를 그럼 공부하다 보면 이 증권사 보고서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증권사 보고서들이 영향을 사실 많이 줍니다. 그날 음. 기업들 주가에 만약에 뭐 어떤 애널리스트가 안 좋은 보고서를 썼으면 그날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도 되게 음. 많고, 굉장히 긍정적인 보고서를 썼을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되게 음. 많아요. 그래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참고 자료로 어느 그 정보보다 되게 유익하고 음. 또 즉시성이 있기 때문에 음. 반드시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모든 보고서가 뭐 주가에 영향을 주고 뭐 악영향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번 비슷한 보고서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요즘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삼성전자 앞으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지금 이 오스틴 공장이, 그러니까 한때 무슨 보고서였냐면 오스틴 공장이 그 한파 때문에 가동이 음. 중단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300억 손실 본다고 하는데 그 리포트가 매일 나왔어요. 근데 그 리포트만 보면 주가 빠져야 되잖아요. 안 좋은데 그 전에 미리 빠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보고서가 나와도요, 주가가 더 이상 반응을 안 해요. 음. 왜냐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그 안에 딱 실려 음. 있으면 주가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 8만 원 초반에 있다가요, 갑자기 올라간 적이 있어요. 8만 6천 원까지. 그때 왜 올라가냐면 거의 비슷한 보고서가 나오다가 한 증권사에서, 그러니까 1분기 실적 전망을 했는데 대부분이 8.5조, 8.7조를 예상을 했어요. 근데 한 증권사에서 10조를 부른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한 거잖아요. 그 보고서가 나오니까 주가 올라버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물론 다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보고서를 보실 때 나도 알고 너도 음. 알았던 그런 그전부터 계속 알았던 음. 정보들이 거기에 가득하다면 사실 주가에 영향을 안 줍니다. 음.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읽어봤는데 이거 나 전혀 모르던 음. 보고서인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러면은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고서를 매일 보셔야 돼요. 음. 이걸 매일 봐야 과거에 어땠는지 내가 알고 있을 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일 보셨던 분들은 그 10조짜리 보고서가 나왔을 때 딱 아는 거죠. 음. 이거 새로운 보고서인데? 근데 처음 10조를 만약에 봤다고 치면 10조가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알 음.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데이터가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뻔한 보고서라도 그냥 매일 읽어보세요. 음. 아, 오늘도 비슷하네. 그럼 그러고 끝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변곡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음.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 코스맥스란 기업이 있어요. 화장품 ODM.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품 용기 뒤에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자기네가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DM 회사에 음.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회사 주가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대부분 보고서가 뭐라고 나왔냐면 실적이 그렇게 뭐 아주 서프라이즈 할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작년 1분기에 코스맥스가 그 손 세정제 있죠. 그걸 많이 판매를 해가지고 실적이 괜찮았어요. 음.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그렇게 좀 줄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다고 화장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보고서도 있다 보니까 그냥 주가도 밋밋했어요. 근데 한 애널리스트 분이 추정치를 갑자기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내용을. 갑자기 왜 올렸지? 음. 목표 주가도 갑자기 올리는 데다가 그 손세정제 영향이 물론 있는 걸 썼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중국이란 시장이 요즘에 그 라이브 커머스라고 혹시 네. 아시죠? 요새 네이버가 뭐 네. 이렇게 홈쇼핑 같은 걸로 하는데 중국도 그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음. 커진대요. 근데 중국에서 화장품 매출을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음. 중국의 소상공인 분들이 유명한 이제 유튜버들이나 음. 이런 사람들을 이용을 음.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해요. 그럼 거기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그 화장품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니까 소상공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주로 코스맥스에 많이 맡긴대요. 만들어 달라고. 아. 근데 그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니까 주문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음. 이게 예상보다 훨씬 고성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에 그 내용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전부터 읽은 분들은 이 내용을 이제 딱 음. 캐치를 한 거예요. 어? 이런 거 없었는데? 음. 뭐지? 이거 새로운 거네? 목표 주가까지 올랐네? 근데 주가를 보니까 바닥권이에요. 그냥 무조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내가 그전 데이터를 모르고 있는 분은 몰라요. 이게 좋은 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건가? 이게 가늠이 안 가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보고서를 보실 때 좀 지겹더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모든 보고서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 음. 하는
그 기업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고서는 뭐 그게 뭐고 삼성전자든 뭐 현대차 매일 뻔한 보고서라도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데이터를 쌓아가시면 새로운 뭔가 갑자기 보고서로 바뀌었을 때 내가 투자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안 좋은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하면 그러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매일매일 좀 성실하게 증권사 네. 보고서 읽으면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배당금 얘기입니다. 이게 좀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한번 딱 들으면, 아, 그냥 이자 개념인가 싶기도 하고, 좀 가볍게 생각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투자 전략도 있어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 이 배당금 좀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그 내가 주식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 회사 지분을 갖는 거예요. 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업 그 한마디로 동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애플의 주주면 애플의 팀쿡하고 나는 동업자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한 주만 갖고 있어도 근데 내가 이게 사업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주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분 좋지만 주가 말고 나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주주들한테 배당을 통해서 내가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가 대신 어쨌든 투자를 한 만큼 회사는 배당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뭔가 돌려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배당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당을 받는 거는 권리 중에 하나고 다만 적자 기업은 줄 수가 없어요. 회사가 돈을 벌어주죠. 아니 내가 어떤 내 친구한테 내가 어떤 친구가 치킨집을 하는데 내 돈을 일부를 줬어요. 근데 그 치킨집 장사가 안 되고 막 적자 봐요. 근데 친구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야 나 배당금 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자 나고 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돈을 엄청 벌어요. 그럼 내가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투자했으니까 이 정도 내 몫으로는 줘라. 그럼 당연히 주겠죠.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딱 주게 되는데 다만 이제 배당에 따른 이제 배당금을 주는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돈을 정말 많이 버는데 투자를 많이 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줘요. 대표적인 게 은행. 은행은 진짜 배당 많이 줍니다. 돈을 가지고 뭐 어디 뭐 할 게 없잖아요. 투자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통 지금 은행 금리가 1%밖에 안 되지만 은행은 5% 배당을 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배당을 주는 거죠. 근데 대신에 성장하는 회사들 있죠. 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계속 이 공장도 짓고 해야 되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예. 왜냐면 배당 줄 돈으로 공장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우리 한국은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은행금리랑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금리가 지금 1%니까 적어도 은행금리보다는 당연히 높은 배당을 주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러면 최소한 배당 수익률은 2% 이상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좀 보고 있고, 그 배당주 팁을 하나 드리면 많은 분들이 배당주 사실 때 12월 달에 사려고 그러세요. 왜냐면 12월이 이제 배당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월말까지 이제 12월 말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달 많이들 사고요. 또 그달 왜 사냐면 뉴스가 12월 되면요. 자, 배당 시즌이라고 기사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배당주를 막 살 수 있게 막 만들어줘요.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배당주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달은 4월입니다. 4월 달에 보통 주가가 많이, 그러니까 올해 4월은 또 장이 좋으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4월 달에 그 배당 기업들이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어요. 연초부터 배당주들은요, 쭉쭉 빠집니다. 그랬다가 4월부터 저점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 게, 왜냐하면 이 월말에 이제 12월 말에 내가 배당 요건에 해당돼서 배당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잖아요. 기업들이 언제 배당금을 계좌로 이렇게 보내주냐면 4월 달에 보내줘요. 그럼 4월 달에 배당금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재투자를 많이 하세요. 다시. 그래서 그 돈 받으셔가지고 4월 달에 한번 사시고, 전통적으로 또 10월 달이 원래 약세장이 많아요. 그래서 배당주 살 때 10월도 한 번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 검색해 보시면 이 네이버 같은데 배당 수익률 딱 검색을 하면요. 배당 수익률 상위 1위부터 쫙 나와요. 나오니까 그거 체크하셔가지고 그 중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작년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나오는 거니까 올해 그 중에 적자 나는 기업은 다 피하셔야 돼요. 적자 나는 기업은 안 주니까. 그러셔가지고 그거 좀 검색하셔가지고 작년도도 배당 많이 줬고 올해도 현재까지 실적 좋으면
한번 보셔가지고 주가까지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주가 많이 못 올랐다 그러면 연말 배당 노리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꼭 4월 잊지 말고 배당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 갑자기 이번 주 날씨가 엄청 포근해졌잖아요. 이제 정말 4월도 다 끝나가고 5월이 오는구나 싶은데 그럼 이제 5월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5월은 이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두 가지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가 공매도. 공매도가 5월 3일부터 재개되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많이 드렸어요. 제발 공매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 공매도는 그 결정 변수, 주가를 결정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무서운 건 너무 고평가돼 있거나 말도 안 되는 기업 가치를 받는 기업들한테는 좀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펀드 매니저들이 공매도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 좀 거품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철저한 좀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망가진 적은 없어요. 옛날에도 공매도가 몇 번 재개된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빠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오르기도 했지만 큰 방향에서는 공매도가 결정한 적은 없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이 이러세요. 공매도가 좀 너무 무서워서 나는 미국 주식 한다고. 근데 그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은 공매도 천국입니다. 한국과 비교가 안 돼요. 공매도 보고서 쓰는 업체들도 따로 있어요. 그 공매도가 엄청나게 활성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주식을 빌린 다음에 공매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안 빌려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네이키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가 있어요. 일부 허용을 해줘요. 근데 한국의 공매도가 재개되는 게 무서워서 미국 가서 난 투자하겠다.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아예 안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근데 미국은 공매도가 그렇게 활성화된 나라인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할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거냐, 거품이 꼈냐, 이걸 고민하셔야지 공매도부터 고민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시장도 앞으로 뭔가 기업들 이익이 안 좋고 이러면은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매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가 빠지고 기업 가치가 좋아지잖아요. 기업 이익도 늘어나면 공매도 할아버님이 오셔도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대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개별 기업들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자,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5월 말로 예정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거예요. 그때 이제 저도 뭐 저희 내피셜이긴 한데 뭐 지금 이미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한미 정상회담 그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백신 공급받지 않을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약간 딜이죠.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라고 우리 뭐 협상의 기본이잖아요. 자, 우리 삼성이 미국에 설비 투자해 줄 테니까 백신 좀 주세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뭐 약간 얘기들도 돌긴 돌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지만 일견 또 타당하기도 해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진짜로 그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면, 이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두 가지가 호재잖아요.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당연히 좋겠죠.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근데 이건 생각을 해주세요. 반도체 투자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그게 지금 주가에 반영을 미리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오히려 설비 투자가 결정되면 저는 삼성전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 반도체 가격이 막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급 강인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삼성전자 안 가는데 오히려 그게 기폭제가 돼서 이미 그 악재를 미리 선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는 오히려 주가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미리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만약에 백신을 공급받게 된다면은 이건 진짜 가정이지만 그러면 당연히 편의점, 면세점, 화장품, 여행, 항공주들은 당연히 모멘텀이 생겨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그냥 투자 아이디어인 거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주식 투자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는 당연히 손실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측을 안 하는 투자는 저는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틀릴 걸 각오하고 예측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걸 확인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이미 늦어요. 주가는 저만큼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해주신 말씀 다 정말 너무 공부가 됐습니다. 투자 입문자분들께 정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